스리랑카는 놀라운 대조의 땅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별자리에 의해 선택된 낯선 사람과 결혼합니다. 어부들은 바다 위 장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박물관 전체가 파도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 섬의 비밀을 밝히는 저와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리랑카에 주목할 만한 여성들. 햇볕이 내리쬐는 스리랑카의 거리를 걸을 때면 활짝 핀 프랑지판이 나무를 지나 다채로운 마을 시장을 통과하거나 식민지 시대 외관의 부드러운 그림자 아래를 지나갈 때면 여성들의 분명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바람에 실크 강처럼 물결치는 생생한 사리를 입거나 현대화된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날카로운 사무실 복장을 입고 시처럼 움직이는 공간을 활공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용한 자신감과 주의 깊은 눈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 미소, 각 발걸음은 회복력, 침묵 속에서 싸운 전투,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짜여진 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자를 환영하든 열정적인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실을 이끌든 이 여성들은 스리랑카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스리랑카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스리랑카의 심장 박동, 스토리텔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입니다. 교육받고 야심차지만 전통에 얽매이다. 차 덮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교실에서 산뜻한 사리를 입은 젊은 여성이 칠판에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하고 정신은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책, 호기심, 그리고 다른 삶의 꿈으로 둘러싸여 자란 수백만 명의 스리랑카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여성 문해율이 91%를 넘는 스리랑카는 여성 교육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선도합니다. 번화한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병원, 법률 회사 또는 대학 강당에 도착하기 전에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우아하게 사업 발표를 하며 세련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전통이 그들의 발뒤꿈치를 잡아당깁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똑똑한 학생에게 좋은 결혼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은 자라지만 조상의 기대와 현대적 열망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도 늘어납니다. 점성술, 압박, 가부장제. 기름 램프의 따뜻한 불빛과 백단향 향기 속에서 가족들은 점성가들과 함께 고대 문자로 쓰인 출생 차트를 연구하며 모여듭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이 사랑이 아닌 별에 의해 결정되는 천상의 일로 여겨집니다. 교육받고 침착한 젊은 여성의 미래가 행성 정렬 불량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뒤에 긴장감을 숨기고 진홍색 실크로 장식된 재단에서 남편을 처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문화적 안무에 대한 굴복입니다. 압박감은 조용히 커지는데 특히 23세 이후에는 속삭임이 커지고 늦었다라는 단어가 판단으로 무거워집니다. 직업에서의 성공조차도 전통의 무거운 시선으로부터 항상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과 자유 사이의 긴장 속에서 스리랑카 여성들은 침착하고 우아하며 흔들림 없이 복잡한 외줄타기를 계속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성불평등. 스리랑카는 여성이 읽고 졸업하며 학문적으로 번성하지만 이사회와 의사 결정 테이블에서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호기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계는 고무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높은 문해율과 고등 교육률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장벽이 지속됩니다. 여성은 공식 인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리더십 역할로 올라가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보호를 위한 법률은 종종 식민지 시대의 법률과 가부장적 가정에 뿌리를 두고 뒤처져 있습니다. 투쟁은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포함되는 데 있습니다.
여성은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거나 의료팀을 이끌 수 있지만 가족에게 돌아와 요리하고 청소하며 가족 결정에 침묵할 것을 기대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존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매일 하는 협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장벽. 스리랑카 의회의 화려한 홀에서 여성의 존재는 실질적인 것보다 상징적입니다. 25석 중 소수만이 여성에게 주어지며 각 여성은 여러 세대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큽니다. 연단과 기자회견 뒤에서 여성들은 학교, 진료소, 사업체를 운영하며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는 배제됩니다. 이유는 문화적 편견, 지원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등 다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성별 할당제도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맞서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암바엘루와 같은 곳에서는 희망이 깜박입니다. 이곳은 스리랑카 최초의 여성 운영 리조트로 야자수와 바닷바람 속에서 여성 리더십이 번성합니다. 공간과 안전이 주어지면 여성은 힘, 공감, 비전으로 이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차 농장의 아름다움 뒤에. 멀리서 보면 스리랑카의 차밭은 에메랄드 물결이 언덕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다. 여성들은 마치 움직이는 꽃처럼 풍경을 수놓고 있으며 밝은 색의 사리를 입고 능숙한 리듬으로 차짚을 딴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매력은 사라지고 더 가혹한 진실이 드러난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깨끗한 물이나 현대적인 위생시설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 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비좁은 석조 주거 공간인 라인 룸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를 수확하는 그들의 손은 또한 관광객들이 거의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요리, 청소, 아이들을 돌본다. 최근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여전히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번다. 그들의 아이들 중 일부는 생계를 위해 노동에 끌려 학교를 빼먹고 이를 돕는다. 이 여성들은 차 산업에 숨겨진 중추이며 그들의 삶은 조용한 인내로 가득 차 있다. 스리랑카의 진보와 전통의 역설. 스리랑카는 대조의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같은 숨결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여성 문해율 중 하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점성학적 차트에 따라 결혼을 주선한다. 한때 학교에서 셰익스피어를 암송했던 어린 소녀는 자신의 결혼 날짜가 마음이 아닌 목성의 정열에 따라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지만 25세 전에 결혼을 요구하는 가족 어른들에게 여전히 절하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도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기업 회의를 주도하고 인근 마을에서는 신부가 결혼식 무대에서 처음으로 신랑을 만난다. 이러한 이중성은 숨겨져 있지 않으며 익숙하고 정상화된 제2의 피부처럼 착용된다. 스리랑카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코 과거의 것을 놓지 않는다. 아름다움, 모순, 문화의 나라. 스리랑카를 이해하려면 모순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청록색 바다가 황금빛 모래에 입을 맞추고 식민지 요새가 언덕 꼭대기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풍경은 숨막힐 듯 아름답고 울창한 열대우림, 안개가 자욱한 산, 녹차밭이 초록색 줄로 꿰매어져 있다. 그러나 엽서 같은 아름다움 아래에는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곳은 전통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배하고 변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땅이다. 아침에는 승려들이 고대 사원에서 연부를 외우고 저녁에는 도시의 협업 공간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활기를 띈다. 이 같은 나라에서 여성은 CEO이자 순종해야 할 딸이 될 수 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여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동안 장대 어부들은 얕은 조수 위에서 균형을 잡는다.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해외로 이민하는 이유. 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꽉 껴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아버지는 자부심을 감추죠. 해마다 수천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기회, 안전, 미래를 쫓아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들은 마을, 추억, 심지어 자녀까지 뒤로 하고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충분한 돈을 붙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노동자뿐 아니라 엔지니어, 간호사, 교사, 기술 전문가들도 이주합니다. 숙련된 인재들이 정체된 임금, 제한된 성장, 경제 불안에 떠밀려 짐을 싸는 것이죠. 그들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해외 송금이 가계를 지탱하는 동안 국가는 조용히 인재를 잃고 있습니다. 병원은 경험 많은 의사를 잃고 전력망은 베테랑 엔지니어를 잃습니다. 스리랑카의 홍차 빌스 커피의 아이러니. 스리랑카는 홍차와 동의어입니다. 실론이라는 이름은 안개 낀 농장과 섬세한 도자기, 찻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홍차는 이 나라의 자부심이자 한 잔의 시입니다. 하지만 콜롬보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으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죠. 트렌디한 카페는 플랫 화이트, 콜드 브루, 카라멜 라떼를 마시는 젊은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언덕에서는 홍차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반면 도시 중심계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19세기에 커피는 스리랑카 고원을 지배했지만 곰팡이병으로 멸종하면서 강력한 홍차 산업이 부상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들판이 아닌 도시거리에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커피는 단순한 맛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영향력, 변화하는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닥터피쉬 스파, 재미, 테라피, 관광. 마두강. 완만한 굴곡 근처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물결 위로 퍼져 나옵니다. 작은 물고기. 가라루파가 손님을 향해 열심히 헤엄치는 동안 발이 수정처럼 맑은 수조에 담겨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닥터피쉬 스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웰빙과 기바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감각은 간지럽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피부를 부드럽게 갉아먹어 처음 온 사람들에게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참신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연, 휴식, 연결을 결합한 의식입니다. 네곤보의 로즈 레스토랑과 같은 곳에서 닥터피쉬 스파는 단순한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반응을 촬영하고 아이들은 깍깍거리고 노인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에코 리조트나 강변 카페 옆에 자리 잡은 이 스파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향한 스리랑카의 성장을 구현합니다. 스리랑카의 몸짓 언어. 스리랑카에서는 소통이 조용한 예술입니다.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의 기울임, 부드러운 미소, 눈썹의 치켜올림에 있습니다. 단순한 고개의 옆 흔들림, 끄덕임도 아니고 흔들림도 아닌 예, 이해했습니다. 또는 심지어 아마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질문을 하면 가게 주인이 고개를 기울이고 갑자기 동의를 얻었는지 정중하게 거절당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름다운 리듬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깊은 진심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제공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침묵의 순간에 현지인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대결보다 친절을, 소음보다 우아함을 초대하는 무언의 언어를 형성합니다. 남성만을 위한 춤.
횃불과 사원 북소리 아래 향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은빛 예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최면적인 리듬에 맞춰 뛰어오르고 회전합니다. 이것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전통 공연인 칸디안 베스댄스이며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훈련을 통해 안무뿐만 아니라 규율, 의식 및 영적 준비성을 숙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춤추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상에 손대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이 중 가장 존경받는 것은 은으로 장식된 높이 반 미터의 베스 머리 장식으로 신성한 연결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착용할 권리를 얻으려면 무용수는 사제직만큼 엄숙한 망갈람 입문식을 거쳐야 합니다. 2000년이 넘은 이 전통은 현대적인 재해석에 저항합니다. 장대 낚시의 고대 기술. 남쪽 해안을 따라 파도가 산호 바위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곳에서 파도에서 망루처럼 실루엣이 솟아오릅니다. 나무 장대 위에 앉은 남성들은 파도 위에서 우아하게 균형을 잡고 길고 가느다란 낚싯대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사라져가는 전통인 장대 낚시입니다. 보트가 너무 비싸고 물고기가 너무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에 생존 기술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예술처럼 느껴집니다. 그물도 없고 엔진도 없이 인내심, 리듬, 그리고 조화로운 조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부들은 물의 기분을 읽고 아래에서 은색으로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균형 감각은 비밀처럼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집니다. 현대적인 방법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그것을 대체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공연이 아닌 보존을 위해 여행자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물 위기. 언뜻 보기에 스리랑카는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은 푸른 계곡을 뱀처럼 가로지르고 몬수는 땅을 적시며 호수는 사원의 그림자 아래 반짝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아래에는 숨겨진 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고 수온지가 줄어들고 오염물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깨끗한 우물로 유명했던 마을에서 어머니들은 이제 물 한 방울까지 끓입니다. 검사 결과 질산염, 불소, 산업 유출수의 수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줄인 마하웰리 강과 켈라니 강은 이제 공장과 농장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와 화학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지하수로 침투하여 소금과 질병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한때 시냇물에 손을 담갔던 곳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물을 마십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와 함께 떠다닙니다. 피해는 시끄럽지 않지만 조금씩 방울방울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 코끼리 갈등 심화. 황혼이 깃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코끼리들이 숲에서 나옵니다. 위험 있고 고대적이며 배고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때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곳에는 이제 울타리, 농장,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인간 코끼리. 갈등은 비통함과 복잡성의 문제입니다. 숲 면적은 한 세기 전 70%에서 오늘날 16%로 급감하여 코끼리들을 경작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고 2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죽습니다. 기차가 그들을 덮치고 밀렵군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농부들은 필사적으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덫을 사용합니다. 코끼리 서식지의 70% 이상이 현재 인간 정착지와 겹치며 양측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지역 근처의 지역사회에서는 작은 희망의 빛이 나타납니다. 통로가 건설되고 인식이 확산되며 해를 끼치기보다는 안내하도록 설계된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코끼리는 이곳에서 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상징입니다. 스리랑카는 아름다움, 신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기다리는 땅입니다. 여성들의 여정, 장대 위에 선 어부들, 아니면 파도 아래 숨겨진 세계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여정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